안녕하세요. 내용 자이언트TV의 양홍성 기자입니다. 작년부터 2차전지로 AI 테마 업종 위주로 주가 많이 올랐었죠. 요즘에도 사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2,500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형주 주가도 좀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제 환경인데요. 지금까지 오른 주식 말고 앞으로 오를 주식 궁금하시죠? 이제 유한투자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일부 업종의 섹터에 한해서만 오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투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부장님 보시기에 연말에 주식 투자를 이제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좀 투자금을 운영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목표? 연말을 보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주식 투자하려면 좀 깝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다. 지금 3개월 동안 정말 올 한 해 오를 수 있는 건 다 오른 종목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경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요번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자 물가도 나오잖아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예상치 이제 하회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인플레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는 느낌으로 이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동안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계속 돈을 빨아들이다가 지난번에 은행 사태 이후에 돈을 막 이렇게 못 빨아들이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많이 올려봐야 한 번이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환율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최근에. 환율도 1,300일 지금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환율도 올라가고 금값도 이렇게 질주를 하고 달러도 이런데 왜 주식시장이 오르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3%를 안 줘요. 요즘 적금 이자가. 정기예금은 그래요. 근데 요새 근데 CMA 같은 경우는 3.8대까지 나오곤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느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또 막 다시 또 몰려 들어오는 심리. 요새 사실은 2차전지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끼리는 그냥 이거 2차전지가 옛날에 영끌에서 아파트 대출받아서 사던 그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신용도 거의 지금 제가 신용 보니까 거의 한 20조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9조 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많잖아요. 근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로 주식시장이 거의 코인인가? 이럴 정도로다가 개인 중심의 위주로 막 이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종목 장세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평생 쓸 운 다 썼어. 이런 느낌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운을 다 쓴 종목들도 좀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을 놓고 종목을 고르다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연말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시장을 예측했을 때 상고, 중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고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이렇게 다운됐다가 좀 올라오고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동결 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반영하는 느낌.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을 때 주가 많이 빠졌었고요. 인상의 끝이 보였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인하에 들어가는 순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인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올랐는데 보여지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금리를 내리는구나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가서는 또 핑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침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하여튼 시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지금이 바닥이야 더 나빠지지 않겠지 이런 뉘앙스로 랠리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초에는 지금 완벽한 종목 장세잖아요.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라면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실적의 턴어라운딩이 일어나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별주 장세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 쌓는데 즐기시고 하반기를 대비하신다라면은 좀 최악의 지금 실적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섹터 자체를 딱 찍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경기가 위축될 것,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라면 다시 돈을 풀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건설 기계주들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제스처가 나올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좀 인프라 투자랑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제조업 안 좋잖아요. 네.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 제조업 뭐 여러 가지 반을 봤을 때 소비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제조업이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제일 안 좋은데 제조업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소비가 좋아지려면은 일자리가 충분해야 되고 인컴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조금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서비스 쪽에 종사하는 쪽에 일자리가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 계속 잘라. 요새 기술주들,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계속 잘라가지고서 이게 좀 영업이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잘라. 그래서 그동안 또 로봇이 올라왔던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치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렇고, 제조업은 사실 이제 매출이 늘어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소비랑 그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제조업 내지는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섹터,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산업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근데 이미 다 올랐어요. 다. 그게 또 전기차고 2차 전지고 뭐 우주항공 산업이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서 좀 선택의 폭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어떤 섹터나 종목을 정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지표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확실히 경기가 소프트 랜딩 하는 느낌 나오면서 침체됐던 소비가 조금 살아나려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계속 충원해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딩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죠. 뭐 건설, 철강, 해운, 조선 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진 않았지만 사실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도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크를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오늘 쬐끔 올랐거든요. 근데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또 중국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은 뭐 지금 분양 최악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여기 뭐 공항 건설, 뭐 TK 공항 건설 이것 때문에 또 돈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살짝 움직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에 좀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약간 소비 쪽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뭐 중국이 좋아져서 되었는데 중국이 지금 좋아질 기미가 없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인프라 부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뭐 화학주 같은 경우가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기미도 안 온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엔터주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게임 산업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뭐 경기랑 크게 민감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미 기대치 바닥이고 신작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좀 트리플 A급의 신대작들이 다 연말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이런 쪽들 연말을 노리신다면 한번 볼만 하고요. 제약바이오 쪽들도 요새 핫합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도 3배 올랐거든요. 지금 뭐 에코프로 뭐 500 몇십 프로라고 뭐 아니 뭐 그거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삼천당도 뭐 3배 오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좋다고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요번 학회 이슈, 그 이슈 때문에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6월달에 또 아스코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올해 확실히 실적이 턴어라운딩 되는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성장주 중에서.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 섹터 내에서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오래 빠졌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또 한 번 달리면 끝을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약품도 그래서 가는 거고, 삼천당도 그래서 가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뭐 알테오젠도 이제 말스톤 받기 시작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올해는 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올라간 것들, 제가 알기로는 오스코텍도 약간 좀 올해 임상 나올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미 뭐 미용, 뷰티, 헬스케어 섹터 쪽들은 달리고 있잖아요. 메디톡스 같은 거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확실히 헬스케어 쪽에서도 돈이 되는 쪽,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정책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계속 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도. 좀 그쪽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바이든이 암과의 전쟁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2025년까지 뭐 암 절반으로 줄인다고 네. 그러잖아요. 일단 바이든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암 쪽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도 되게 중요한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서도 일자리가 줄지만 임금이 올라가서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로봇이 대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또 출산율이 정말 네, 최저잖아요. 그렇죠. 안 태어나잖아요.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덜 죽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죠? 네. 덜 죽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살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를 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고 자동차 산업 쪽들이 좀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좀 많이 올랐지만 전기차 2차 전지 많이 갔지만 네. 충전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 백날 만들어도 충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하고 네. 전기차 부품,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들 해서 자동차 쪽, 그 다음에 3년 내내 안 좋았었던 뭐 타이어 쪽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시피 뭔가 짜잘짜잘하게 주변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마스크 끼고도 했던 부분이고 짜잘짜잘한 소비가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큰 소비. 뭐 자동차 네. 내지는 뭐 뭔가 큰 걸 바꿔야 되는 그런 소비들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존적으로 좀 이제 차트까지 보면서 좀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낙폭과대를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신 것들 중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같은 좀 이 중무장대 업종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인터넷 플랫폼 이쪽도 사실 빠지기 많이 빠졌단 말이죠. 자,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 이 두 개는 네. 워낙 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종목이기도 해서 네. 이분들은 이제 뭐 언제 원금 회복될까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세요? 맞아, 그쵸. 제가 배터리 아저씨 방송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아직 20만 명밖에 안 샀는데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는 600만 명이나 갖고 있다. 네. 600만 명이 물려 있다라는 네. 거겠죠. 제가 알기로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10만 원대 이상. 그죠? 네이버도 엄청 비싸게. 사실 최근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두 종목에는. 네. 특히 최근 또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또 계속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압박감이 있는 편인데, 사실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네옴시티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빌딩 뭐 네, 이런 네. 쪽으로 해서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봤었는데 왜 못 갔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 왜 못 갔냐 하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개미 돈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장세.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보면서 한쪽으로만 몰려가기.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는 지쳤어, 질렸어, 보기도 싫어. 뭐 어떻게 처박아 두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심리가 되게 많은 것 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태를 안 당하니까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들 요새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이버 한 요 정도 되면 사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바닥을 좀 잡은 하시는데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제가 봐도 많이 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새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에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매료가 됐다고 해야 될까? 빠지면 무조건 사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는 그런 호흡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네이버가, 왜냐면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네.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뭐 하이브, 뭐 카카오 맞습니다. 엔터, SM도. SM 그 문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도 뭐 상장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네이버는 자회사들이 거의 상장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플랫폼에서 두 개를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네이버가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를 네. 생각했을 때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실현이 되려면 개미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빠져나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올라가면 바이오 빠지고 바이오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빠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빠지면 바이오가 올라가고. 개미분들은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약간 지금 장세가 개인끼리 뭔가 이제 주고받고예요. 종목 장세에서 서로 네. 주고받고 하는 네. 장세군요. 그러니까 개미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장세다 보니까
요거 팔면 저로 가고 저거 팔면 요로 오고 왔다 갔다 제가 보니까 그 틈새에서 인공지능은 살짝 탈락해가지고 지금 네. 조금 4, 5등급으로 밀려있는 것 같고 로봇도 지금 긴가민가 다시 왜냐면 이게 실적 시즌에 가까워다 보니까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실적이랑 주가는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나와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한번 차트로 설명드려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0만 원 밑이에요. 20만 원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뭐 예전에 한번 모비스 제가 몇 년 전에 예. 30만 원 밑에서 27만 원을 지지선대로 해서 한번 모아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까지도 제가 방송하는데 쫓아다니시면서 모비스 어쩔 거예요? 모비스 언제 올라가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당연하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말한 것도 나중에 또 댓글 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미리 뭐 그렇게 밑밥 까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언더권에서는 그닥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칙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 중반에서 19만 원대 사이 지금 화면에 제가 이렇게 밴드를 그어드렸는데 이 밴드 안에서는 좀 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이렇게 20만 원을 잘 지지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19만 원을 잘 지지해 왔었고 20만 원을 좀 넘나드는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요게 조금 60일선이 약간 좀 평평해져 있고요. 20일선이 이제 데드크로스 된 상태라서 지금 상태로는 말씀을 드린다면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좀 거래량이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 20만 원대 강하게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믿고 모아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모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눈에 당장 다른 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출발 안 하니까요. 제 고객 중에서 코스모 화학을 장기 투자하신 분 있거든요. 1600%. 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10년을 갖고 있어서 1600%가 좋은가? 아니면은 작년에 사서 한 700%가 좋은가? 네. 그죠? 가성비가 작년에 산 게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렇죠? 가성비가.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 회사를 워낙 좋게 보셔가지고서 가끔은 그 생각도 해요. 저한테 가끔 좀 돈이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씩 매도는 하셨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잊어버리셨나? 이 주식이 있다는 걸? 내지는 어디 아프신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데 사람이라면 좀 팔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연락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600인데도 안 파시고. 연락이 없어요. 예전에 잠깐 유학 가실 때 조금 파셨었는데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인사했는데 그 뒤로 또 연락이 없어요. 코스모 신소주도 같이 사셨기를 이제. 그거는 없으셨고 코스모 하나만 있으셨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뭐 사실 예전에 사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때 수익 많이 났었겠죠. 40만 원 막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만 원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반토막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차수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다? 좀 많이 빠졌다? 해서 막 사셨던 분들이 30만 원대 뭐 요 언저리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는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20만 원 언더권에서는 좀 모아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세상 17만 5천 원 정도?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그게 깨졌을 때는 여기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금은 뭐 단순히 수급만 갖고 논하긴 그렇지만 기관들도 전혀 사고 있질 않아요. 사봤자 수익률이 안 나니까 벤치마크 수익률 따라가줘야 되는데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사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강하게 들어온 상태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그들도 뭐 싸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고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놓고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약간 5만 원대에서는 어쨌든 바닥을 확실히 좀 봤다고 보는 게 요것도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쭉 많이 하락을 한 상태 속에서 이평선들이 쫙 풀렸다가요. 지금 다시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차트상으로는 거의 바닥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손님도 제가 이거 예전에 사드렸을 때 최대 수익 많이 났을 때 600%까지 났었는데
그 계좌가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170%까지 줄었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좀 남겨둔 거라서 아깝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도, 근데 솔직히 차트로는 카카오가 좀 더 좋네요. 예. 기업 자체는 뭐 네이버의 점수를 좀 더 예. 줬는데 차트 자체는 카카오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이 한 55,000원대에서는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네. 나온 것 같고요. 단순히 좀 저항으로 놓고 본다면 70,000원에 좀 1차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일단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있거든요. 이 거래가 실리고 있다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고, 팔 사람 다 팔고 손절할 사람 다 손절하고, 새로 살 사람 새로 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카카오 장기 투자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역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57,000원에서 60,000원 사이, 그 정도라면 충분히 조금 놓아가실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시장이 꽂혀버린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셀 3사, LG 엔솔,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정도까지 하고, 양극재 4개사, 에코프로 BM, LNF,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라 에코프로, 뭐 금양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의 2차 전지 광풍도 뭐 비단 이게 현상이라면 그 현상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재작년 뭐 이렇게 보면 위메이드도 코인 갈 때 네. 이랬었다가 어떻게 됐어? 원위치 내려왔잖아요. 주가라는 건, 그러니까 저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와 실적은 병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주가와 실적의 괴리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괴리를 좁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내 눈에 보이는 순간까지의 그 괴리를 좁히는 시간적인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단기간에 좀 과열 현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면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추정치 내지는 지금의 주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괴리가 일정 부분 있고 미리 선행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선행된 부분이 덜어내지는 과정은 분명히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주가는 결국은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향후에 그보다 더 큰 퍼포먼스와 실적을 보여준다면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분이 지목한 게 그거잖아요. 2027년 이후에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금 그걸 미리 대변해서 올랐으니 쉬어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좀 좋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안 좋게 쓴 건 아닌 거. 뭐 위대한 기업이라고 뭐 이제 표현도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예.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열풍, 광풍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맞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에코프로 그룹의 회장님도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예. 라고 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뭐 이제 이동채 회장님이 이제 몇 대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배터리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좋고, 하지만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일정 부분 실적과 주가의 그 괴리를 좁혀가는 시간은 필요하다. 왜냐면 이렇게 정화작용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뭐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밑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라면은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막차라도 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손해가 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싫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저도 배터리 좋아하고 작년 가을부터 뭐 포스코 케미칼 원탑이라고 계속 방송을 네. 해왔었고, 나노신 소재는 뭐 네. 재작년부터도 계속 좋게 말씀드렸었고, CNT 도전제 쪽은 필요하니까. 왜냐면 응급제가 필요한 게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응급제 많이 중요하거든요. 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뭐 실리콘 응급제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주전자도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졌던 예. 것처럼, 필요한 거 맞고 당연히 중요한 거 맞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퍼포먼스보다 주가가 선행했다라면은 그 퍼포먼스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눌림목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야, 이렇게 빠졌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지금은 좀 약간 캄다운 하시고 좀 침착하게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보통 뭐 11선 내지는 뭐 21선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되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 종목들을 살려면 더 신고가가 났을 때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찍었던 고점을 더 넘겨버렸을 때 그랬을 때 사야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사서 고점 못 넘기고 계속 물려있다가 빠지고 물 타고 빠지고 물 타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한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매수하시거나 아예 신고가를 넘기신 다음에 사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포스코 케미칼 이름 바꿨지만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그룹주들 다 올랐잖아요. 포스코 인터도 많이 오르고 다 그 포스코 그룹의 변화가 저는 또 오히려 거꾸로 더 주목이 많이 되거든요. 이쪽이 다 갖고 있잖아요. 양적 물질 리튬부터 시작해서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 네 최근에 80만 원대 다시 넘어서기도 했는데 LG화학도 LG 엔솔의 지분 80%를 감안해 본다라면은 오른 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덜 오른 다른 대형주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충전 쪽. 충전. 배터리만 백날 만들면 뭐예요? 충전을 할 데가 없는데. 충전 인프라요. 사실 이 인프라 많이 중요하거든요. 주유소는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집밥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주유소 같이 많이 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어차피 소규모로 이제 설치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 주유소만큼의 인프라 확장 용량이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게 말이 돼. 미국은 집집마다 차고가 있으니까 친구집에다 세워놓고 충전하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죠? 어디서 충전을 해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2000세대인데 한 10대 충전할 자리도 없는데 지금부터 새로 짓는 집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많이 늘어나면 충전한다고 전쟁 날 것 같은데? 너 충전해서 빨리 빠져. 나 충전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초기에 그런 싸움 많이 있었죠. 빨리 차 빼라. 막 이러면서 싸울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그게 근데 요새 저 인터뷰 내용 보셨어요? 미국인들 47%가 전기차 별로 안 바꾸고 싶다고. 이유는 충전이 불편해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전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또 이제 무선 충전이 또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 사실 깔기 쉬우니까. 왜냐면 주차 거기다가 다 이렇게 깔면 되는 거니까. 무선 충전. 한참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충전기 인프라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동안 또 배터리 자체를 교체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뭐 어떤 게 어떻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터리가 중요한 건 맞고 그 중요해진 만큼 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자체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이 가장 핵심이다. 폐기물이잖아요.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다시 뽑아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이 폐기물 재활용하는 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코스모학 나르고 에코프로도 그래서 간 거죠 사실. 네, 에코프로도 그래서 간 거죠. 저도 에코프로를 되게 좋게 봤던 게 8만 원대에서부터 되게 좋게 봐서 되게 방송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더 이상 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넘사벽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좋게 봤다가 너무 오르니까 저도 이젠 더 사라고 못하겠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용감하신 분이 계셨으니 뭐 그분들을 믿고 사실 분들은 최근에 정말로 돈 많이 벌어서 다행히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지 않나요? 그죠? 돈을 못 번 기관들이 배가 아픈가요? 근데 최근에 하여튼간 2차전지 올라오는 동안 연기금은 계속 매도만 하더라고요. 때는 이때다 하고 챙겼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셔도 모르겠지만 과거 저도 주식을 IMF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봐왔지만 이 광풍은 꼭 결국은 식어요. 예전에 새로운 기술 매매 보셨어요? 많이 들어만 봤습니다. 그죠? 뭐, 예전에 뭐 새로운 기술 수첩 옆에다 끼고 다니면 신랑감 1등 후보다 그랬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물론 이름을 바꿨죠. 솔본이죠. 그렇긴 한데 그때 그랬었고 사이버텍 40몇 번 상한가. 그때는 좋았었어요. 딱 노트북 켰는데 상한가 닫아 놀러 나가.
그런 세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기억 못 하시고 네.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이버텍, 버추얼텍, 로커스 홀딩스, 뭐 새로운 기술 장난 아니었죠. 그때 그 닷컴 버블 그때 느낌도 지금 살짝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또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뭐 미국이 원하고 이런 쪽이 항상 그 정책이 주도하는 산업이 항상 큰 산업이고 그때 시세를 많이 주도하는 산업이긴 한데 그 이후에는 항상 좀 힘든 시간이 많았었다. 그때 닷컴 버블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네이버 카카오가 또 붐을 네. 일으키긴 했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텀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근데 뭐 이게 텀이 긴 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텀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의 과열 분위기는 좀 식기는 식어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한번 주도주로 나서면 그 주도주가 죽으면 시장 자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주도주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 죽기만을 기다리는 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주도주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으신 분들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리 저가에 잘 사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소재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대기업이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IT 부품 업체들,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업체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리튬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리튬도 중국의 탄산 리튬은 이미 엄청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죠. 지금 수산화 리튬도 고점에서 한 20% 빠졌어요. 해외에 있는 다른 경쟁 국가에 있는 데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너도 나도 화장품 가게 차리자 그 느낌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는 그걸 또 시그널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라디오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 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수직 계열에 있는 건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나트륨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ATL이 나트륨 베이스로 네, 그래서 이 개발하고 있죠. 나트륨으로도 바뀔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같은 거는 기술 같은 거는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신나게 해놨는데 다른 기술로 넘어가네?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그렇게 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항상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그 배터리 아저씨 그분 말씀도 드렸지만 뭐 그분을 폄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제도권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뭐랄까 저희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지르면 바로 근감은 불려가요. 예.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쵸. 얘기하냐? 막 이래가면서 네. 저희 바로 불려가는데 그분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또 물론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제가 그분을 뭐 폄훼하려고 한 건 절대로 아니다. 다만 지금의 과열 현상은 조금 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좀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전고체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고체로 휴대폰 하는데도 앞으로 몇 년 더 걸린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에 설치하려면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전고체 얘기 나오자마자 분리 막 필요 없네. 네. 그러면서 SK IT 네. 엄청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또 쫙 다시도, 올라오잖아요. 이 시장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막 조삼모사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뭔가 좀 현명하게 명확하게 뭔가 선을 만들어 놓고 그 투자 철학에 맞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맹신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맹신이 무서운 거예요. 저희 주식 격언 중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쵸. 저도 바이오에 한참 빠지면 이거 곧 임상 나올 때가 됐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또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요것만 나오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다 보면 꽝 그래가지고 빠진 적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주식은 연애만 하시고 결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기술적 분석은 항상 공부를 해놓으시길 바래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는 답을 알고 있어요. 녹아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거래량이 이미 말을 해주고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이건 뭔가 변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술적 분석을 해놓고 왜냐면 그 기술적 분석이 다 심리적인 지표예요. 그렇죠. 내가 꼭 물린 자리가 항상 고점이고 내가 꼭 판 자리가 저점이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팔고 나니까 급등했어. 그죠? 항상 그런 내가 경우가 좀 사면 많이 급락해. 느껴지죠. 예. 그죠?
그게 다 똑같아요. 그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게 녹아있는 게 이 차트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랑. 에코프로 차트로 혹시 그러면 그 80만 원 찍고 어쨌든 위로 시대칭을 한번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차트만 봐드릴게요. 차트만 볼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네, 제가 내용으로는 안 보고요. 예. 차트로만 봐드릴게요. 솔직히 차트는 이미 발산이 1차적으로는 끝났는데 이거를 좀 뭐라고 봐야 되게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1차 상승이냐 1차 파동 보통 저희 뭐 엘리어트 파동 그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쫙 올라갔으니 이걸 1차로 보고 뭐 2차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상승 그 다음에 4차 조정 나오고 5차 큰 파까지 있잖아요. 그거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지금 짧게 본다라면은 거의 지금 5파까지 짧게 끝났다고 볼 것이냐 이거는 조금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이평선이라는 거 기술적이라는 거 뭐 5일선, 11선, 21선 보통 보잖아요. 60일선, 뭐 네. 120일선 보는데 21선이 보통 추세선이고 21선이 보통 추세를 해서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 21선을 깼냐 안 깼냐를 많이 네. 보잖아요. 21선이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탈하면 문제 생긴 거잖아요. 단기적인 그쵸. 추세에서는. 그죠? 6개월이, 아니, 6개월이 지금, 아니, 60일선이 보통 3개월이잖아요? 네. 3개월. 그것도 되게 강력했던 추세인데, 60일선이 깨지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 네. 거잖아요? 반대로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60일선이라면 3개월의 평균치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올라갈 때도. 그렇다시피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보통 뭐 5일선, 10일선 이렇게 짧게 보시는데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진 날에 고점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차트로 봤을 때는 추세가 죽지를 않았어요.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그 리포트 나오고 쭉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 오늘도 반등하고 솔직히 에코프로는 기업 가치 이상으로 오른 데는 공매도와 쇼커버 이게 가장 강력했단 말이에요. 공매도 쳤는데 개인들이 사. 주가가 올라와. 손해가 났네? 쇼커버 해. 그랬더니 여기서 공매도 쳤던 사람은 아이고 또 손해가 났네? 또 쇼커버 해. 여기서 또 공매도 쳤던 사람 또 손해가 났네? 또 쇼커버 해. 이거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테슬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환매수, 예. 매도, 환매수, 매도, 환매수 이게 잘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물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21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추세가 죽는 종목의 차트의 가장 큰 모습은 21선이 이평선 꺾일 때.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을 보면서 꺾였다라고 말씀. 21선 꺾여. 21선 꺾였는데 그 꺾인 21선을 넘지 못하고 되밀려. 그렇게 되면 이건 단기 추세는 죽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봇도 아리까리한 위치였었는데 아직까지 21선은 안 꺾였는데 로봇도 다음 주 중으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면 이것도 또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2차 전지는 워낙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21선을 찍은 적이 없어요. 네. 아시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1선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런 종목이 만약에 21선을 찍으면 문제가 생긴 거가 되겠죠?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찍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좀 가격대가 좀 밀집이 돼 있긴 한데요. 이 가격대 제가 그 밴드로 그어드렸는데 47만 원에서 여기 53만 원 사이 여기가 조금 뭐랄까 타이트하게 좁긴 한데요. 거기가 좀 지지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21선이 한 지금 53만 원 그 언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 밑에가 제가 말씀드린 47만 원인데 종목들이 갈 때 21선을 살짝 깼다가도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상향 할 때 얘기고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꺾이는 이평선들은 지지력이 없거든요. 반등할 때도 저항대가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멀쩡하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80만 원 산 사람이 야 지금 61만 원인데 추세 멀쩡하다고 나 들고 있으란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준은 밑에서 사신 분들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비싸게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날 제가 봤는데 어제죠. 목요일날 진짜 에코프로를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수천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빠졌네? 올랐네? 빠졌네? 올랐네? 이걸 제가 하루 종일 봤거든요. 그 정도로 어제 변동성이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살짝 올라가 줬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의 저점이 높아요. 어제보다 오늘 저점이 높아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이틀 동안의 저점이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 한 6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계속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추세는 좋고요. 다만 이제 그때 82만 원 찍고 내려오면서 70 몇만 원대 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라면은 그날 음봉이 나오면서 75만 원대를 강하게 넘지 못하고 되밀리고 종가 최저가로 끝났잖아요. 음봉이 길잖아요. 이 음봉이 길면 이 긴 음봉의 이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음봉으로 길게 떨어졌다는 건 이게 매도 압력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가가 최저가로 끝났는데 올라갈 때 이 매도 압력을 넘을 만한 큰 파워가 들어오면 이 음봉의 중간 이상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음봉의 중간 이상을 못 넘어가고 되밀린다라면은 거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제 고점이 이 음봉의 중간선을 못 넘고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한 68만 원에서 한 67만 원 그 사이, 그러니까 68만 원, 67만 원 사이를 앞으로 강하게 넘어주면 다시 추세 살릴 확률이 높고 그 가격을 다시 못 넘고 오늘이나 어제의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라면은 이거는 매도 압력이 강력하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5월달까지가 실적 시즌이잖아요. 4월에서 5월달까지 실적 보고 시장에서 이 실적에 대한 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미리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실적 나오고 나서 그렇게 좋은데 올라와요. 그죠? 감산이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요. 삼성전자 6천억이면 미쳤다 그럴 판이잖아요. 지금 그죠? 14조, 15조 나오던 회사가. 근데 LG전자는 1.5조 나왔는데 빠져. 이게 시장이 참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마지막 감산을 기다렸던 삼성전자였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감산을 하면 최대 수혜주 하이닉스 올라오고 마이크론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웃겼던 게 하이닉스 감산을 한다는데 공정 소재들은 왜 올라가지? 줄인다는데? 공정 소재인데요. 그래서 공정 소재 부품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인데 장비주는 좀 이해가 가요. 이게 한번 라인이 멈추면 그 라인을 안 쓰고 다시 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좀 이해가 가고 비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좋았었고 그 와중에 그날 강조한 게 이제 DDR5였었기 때문에 DDR5 쪽 올라가는 거 이해 가죠. 그래서 저도 아비코전자 계속 좋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이해 가고 비메모리 후공정 섹터, 패키징 쪽들이라든지 이런 쪽도 올라가는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왜 공정지료가 왜 올라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이번 감산을 하고 나면 3분기부터는 좀 가격적으로 디램 가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낸드 쪽들도 최근에 조금 가격적으로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도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실적대로 좀 다들 안 되는데 좀 많이 올라왔는데 65,100원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아마 지수가 2,571인데 여기 한 2,600 정도 가면은 67,800원? 67,000원 정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2,700선 만약에 갔다 2,650에서 2,700선 갔다 그러면 아마 7만원 후딱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단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 이렇게 쉽게 움직임을 보실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올라오기만 하면 판다. 현대차 지겹다. 20만 원만 되면 판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다 바로 메타잖아요. 기본적으로. 숨막힘에 약간 바로 메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도 기술적으로는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68,000원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68,000원대 라인,
제가 다시 선으로 그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68,000원대 라인이 강한 저항대고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68,000원대에서 좀 막히는지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하방으로는 조금 어렵게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지금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방으로는 지금 상태라면은 아주 짧게 보면 64,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지지 라인 대는 한 62,000원대. 네, 요 정도 잡으시면은 좀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시고요. 하이닉스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확실히 좀 베타가 좀 크지 않습니까? 올라갈 왜냐하면 때. 삼성전자는 모바일도 있고, 모바일도 뭐 있고, 가전도 있고 다 있지만 경기 좋아지고 반도체 사이클 좋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하는 게 반도체밖에 없긴 해요. 네. 아시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삼성전자 보시면서 하이닉스 쪽을 선택하시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이 나왔으니까 국민 네. 5대 종목을 다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도 최근에 교환사채죠. EB를 네. 2조 정도 넘게 찍으면서 또. 그게 조금 예. 부담이 되는데요. 보행 부담이 좀 있어요. 뭐 사실 이게 어저께 뉴스 나왔죠. 뭐 에코프로비엠도 뭐 5천억 예, 12 발행한다는 5천억 얘기 12,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교환사채 발행이라든지 CB라든지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불편해지냐면 당연히 그 수량만큼 예.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희석작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환 가격 위에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 공매도를 쳐놓고 그걸 갖다가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받아버려서 갚아버리면 그만큼 갭 차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들어가거든요. 그 가격 밑에서는 안 들어가겠지만 CB 받아놓고 이제 주가가 뛸 때 이제 네. 전환가격 위에서 이제 공매도 치면은 그쵸. 스프레드만큼 무조건 무조건 먹게 모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올해 1, 2, 3월 들어서는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를 쓴맛을 봤으니까 네. 아주 쓴맛을 봤으니까 네. 작년엔 공매도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공매도가 진짜 쓴맛을 보고 제 주변에서는 망한 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때문에 이제 네. 그렇죠? 예. 쓴맛을 봤으니까 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아니 작년에 개미 너무 울렸잖아요. 예. 공매도 때문에 정말 개미 너무 많이 울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올해 좀 참교육을 당했으니까 앞으로 함부로 심하게 좀 공매도를 못 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좀 수렴된 상태고요. 다 비슷해요. 대형주들은 네. 다 수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하나 톡 건드려지고 이슈가 나오고 거래량만 들어오면은 탁 갈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가?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침체다. 만약 경기가 둔하다. 그러면 이런 제조업이나 대형주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짜잘짜잘한 네.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움직이거든요.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성장주, 소위 말하는 약간 좀 뻥튀기 주식 네. 그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 뭐 그렇다라면은 이런 경기에 선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다 안 간다를 말하기 전에 시장에 좀 돌아가는 뷰를 좀 보시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이닉스는 좀 모아가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면 한 85,000원대가 좀 지지선 역할, 그러니까 이 수렴점의 한 중간 수렴선 정도 돼서 거기가 좀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서요. 상방향으로는 95,000원대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 95,0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실려주면은 네. 분명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전환가가 얼마였더라? 10만 그때 예, 그 정도 2천원? 정확한 전환가도 좀 네, 저도 생각이 전환가, 교환사채 전환 네. 가격을 안 봤는데, 제가 그때 봤는데, 11만 원이었나? 네. 지금 10만 원 얼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져도 땡큐다.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예. 11만 원, 11만 1,000원인가? 11만 네. 2천 원인가? 제가 기억이, 뭐 이거 꼭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억이 네. 안 나서 그래요. 네, 아무튼 간에. 이미 발행가와는 그래도 그 정도 네, 목표 괴리가 가격대를 있기 잡고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가져도 예. 땡큐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가져도 한 20%만 먹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돌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거래량이 실리면 아 뭔가 좀 큰 돈이 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한 10만 네. 5천 원 부근에 좀 저항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보시면 최근에 조금 기관 위주로 좀 많이 샀거든요. 예. 사모펀드나 연기금 위주로 많이 샀지만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모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많이 산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까지 한번 볼까요? 현대차까지 5대 종목, 5대 종목. 현대차 뭐 기아 같이 봐주시죠. 뭐 예. 사실 뭐 요즘 요즘 배터리 LG 엔솔과 또 SK온과 또 손잡고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또 전기차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IRA 이제 피해주였던 이제 현대차 기아가 좀 네. 리레이팅 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에서는 뭐 여기는 거의 전멸이잖아요. 예.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 중요한데 이제 미국 생각하면은 이게 웃긴 게 IRA로 보조금 질러놓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배출 규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조금을 받고 뭔가 하려면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완성차를 많이 생산해서는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 것이다. 그죠? 앞으로. 그래서 24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지르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사야 수익이 더 많이 나요. 네, 그런 것 항상 같아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 가면 그 밑에 있는 거, 소부장을 사야 수익이 많이 나고, 현대차 가면 그 밑에 있는 거, 뭐 부품주들을 사야지만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최근에 현대차 오른 것보다 그 밑에 있는 성화이텍, 화신, 뭐 SL, 막 이런 거, 덕양산업 이런 거 오른 게 엄청 컸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계속 전기차 많이 만들어내면 전기차 부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타이어도 고성능 타이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쪽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그동안 반도체 안 좋았던 동안 수출을 되게 많이 해서 그동안 효자 역할을 해줬잖아요. 근데 중국도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포션 되게 크거든요. 현대차도 그거 계속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커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만 원은 다 파버려버린다. 네. 제 주변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20만 원은 다 까버린다. 네. 팔아버린다도 아니에요. 까버린다예요. 네, 거의 완전히. 25만 원 넘어서 사실 사신 분이 없길 바랐는데 한 8, 9만까지 더 갔었죠 또. 그럼요. 고점에, 예. 저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 손님도 코로나 때 7, 8만 원대 사드린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익이 많이 나 있긴 하지만 10만 원이면, 올라갔을 때 팔자 그러면 아니 30만 원에 판다. 30만 원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러잖아. 항상 목표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올랐을 때 팔자 그러면 나눠 팔자 그러면 절대 안 나눠 팔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때 팔겠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현대차도 그냥 뭐 사실 기아차 좀 더 좋게 많이 봐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레벨 3 자율차 주행 같은 네. 경우 EV6인가요? EV9죠. 신제품으로. 그렇죠. 이제, 네, EV9이죠. 그래서 EV9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아차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좀 달리고 있는데, 제가 봐도 현대차가 조금 늦게 출발한 만큼 여력은 더 있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21만 원 정도가 좀 타이트한 저항대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20만 원에 팔기보다는 팔 거면 21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팔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팔고 다시 안 살 거면 팔지 마라. 이게 팔고 쌀 때 다시 살 생각이면 팔아도 되는데, 팔고 다시 안 살 거면 팔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차 그래요? 쪽이나 네. 뭐 친환경차나 이런 쪽들은 대형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다시 밑에서 싸게 살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팔되, 그게 아니다라면은 추세를 좀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만 원 넘어서면 21만 원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사실 뭐 20만 원 넘게도 지금 약간 조금 매물 나옵니다. 20만 원만 하고 다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현대차 좀 거래량 많이 필요한데, 일단 추세는 조금 바닥에서 좀 탈출하려는 기운이 있긴 있지만, 크게 보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이 큰 박스 안에서 아직은 있다. 지금 박스로 따진다면 현대차는 17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21만 원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단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 최근에 한 2-3달 동안 계속 그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 계속 잘 지지가 된다라면 좀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 때문에 슈팅이 나와서 21만 원 내지는 뭐 21만 원
20대 후반, 21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에도 매물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매물대에 진입한다라면은 시장 지수도 그렇게 되면 꽤 올랐을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또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전략이 현대차한테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네.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런 쪽들 좀 좋게 봐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 제 원픽이었었는데 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으면 역시 또 기회다. 여기 조금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 옆에 기가 팩토리가 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어느 정도 뭔가 조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터리 사실 성화이텍 화신하면 전통적으로 현대차 관련 그쵸, 부품들 예. 중에서 완성차랑 관련되어는 정말 후지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전기차 없어지면 전기차 나오면 다 망하겠네 막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변신 중입니다. 예. 당연히 변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쪽이 네.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변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옛날 현대 위아도 그랬고 지금 모비스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예.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전기차 나오면 자동차 부품 만들면 그렇죠. 다 망한다. 네. 전기차는 부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엔진 만들면 그냥 다 망했다. 맞죠. 모터로 가는데 막 이랬었잖아요. 계속 변해요. 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열 네. 교환 같은 거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너무 좋아요. F분을 몇 번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도대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주가도 상당히 비싸고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전에 저희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전기차도 자동차 시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트 바퀴 뭐 이런 네. 내장재도 네,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바퀴는 있어야 되는 거 예.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성우나 뭐 다른 뭐 자동차 부품주들 가는 이슈도 결국은 2차 전지 전기차에 결국 근접해 전기차다. 있기 예. 때문에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뭐 미래에 대한 자동차 사실 자동차가 이제는 타시면 좀 편안하지 않아요? 내 집 같기도 하고 뭐 사무실 같기도 하고 자율주행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 자동차가 옛날부터 예. 굴러다니는 IT 기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자동차 타면은 되게 편해요. 저는 어쩔 때는 지하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집에 안 올라가. 그리고 자동차에 앉아서 볼일 다 보고 1시간 동안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래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처럼 그냥 교통수단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모든 IT 기기를 다 한 대 몰아넣은 큰 굴러다니는 사무실도 될 수 예.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개념으로 좀 보시는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서 아직도 부족해요. 예. 차량용 반도체 아직도 부족해서 차량이 인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연 과정 속에서 생기는 수요가 올해 뭐 내년까지 계속 포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자동차 섹터는 보시는 게 좋겠다. 예. 오늘 뭐 섹터 총정리 편이네요, 섹터 완전히. 총정리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소소한 소비주는 사지 말라고. 소소한 소비지 말고 큰 예. 소비주를 사야 된다고. 예. 네, 소소한 거는 늘 샀잖아요. 네. 그죠? 화장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소비주는 사지 마라. 큰 소비주. 나 이번에 한번 유럽 여행 갈 거다. 아시죠? 예. 나 미국 갈 거다. 동남아시아 골프 치러 갈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안 해왔던 거 돈은 없지만 지른다.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개념의 소비가 올해는 통한다.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김에 여행을 많이 이제 진짜 작년과 달리 올해 여행 네. 진짜 많이 가신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럼 대체 이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이제 LCC들 이런 관련 주가는 사실 뭐 이미 작년에 한번 리오프닝 기대감 떴다가 네, 따라앉으면서 맞아요. 다시 좀 뭐 이렇게 예전처럼 상승력은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또 시동을 걸까요?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이 좀 빠지면? 예. 지금 시장에 관심 있는 것들이 예. 빠지면? 개인적으로는 저가 항공사들을 되게 좋게 LCC가 봤어요. 다, 예. 왜냐하면 멀리는 좀 못 갔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너무 좋았어요. 화물로. 화물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기고효과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LCC들은 어땠어요? 죽다가 지금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노선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객 계속 늘어나고,
저 제주도 가는 항공권 제가 4월 말에 끊었는데 제주 항공권인데 둘이 해서 왕복 5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아, 2명이신데 왕복 50만 원. 5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싼데. 표도 없어. 예. 코로나 때 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코로나 때 제 친구 3만 원에서 갔다가 오면서 그러니까요. 제주도 가서 뭐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놀렸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지금 네, 비싸다. 제주도 예. 너무 비싸. 그리고 저 외국 가려면 외국 더 가려면. 비싸. 네. 유로 한번 뜰려면 몇백만 원이에요. 비행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LCC도 여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는 약간 좀 돈이 되는 동남아시아 동남아까지 많이 가죠. 예.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쭉쭉 노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옆으로 기고 예, 있지만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 쪽으로는 여기는 거의 다 전멸 상태거든요. 네. 작은 여행사들은 다 죽었거든요. 뭐 하나 모두 참 좋은 요 세 개 정도의 요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놈이 독식한다. 나중에 또 많이 생기겠죠. 네. 그때쯤 팔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행은 확실하다. 여행사는 확실히 지금 싸진 구간이죠. 예. 뭐 여행 같은 경우는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고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곧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묶어둘 거예요. 지금 명동 가면은 요새는 이거 뒤집어 쓰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명동 동남아에서 가면은 많이 오시는 걸로. 이거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언젠가 또 중국 말소리 들었죠. 저 예전에 한창 많을 때는 2호선 타면은 여기가 중국인가 뭐 이럴 정도로다가 많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없었는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또 중저가 항공사도 좋고 요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행사도 좋고 사실 뭐 하나투어는 일본 쪽이고 그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중국 쪽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저가 항공 여행사 얘기도 하고 있지만 중국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 이 시그널만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뭐겠어요? 뭐 카지노도 같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또 파라다이스랑 뭐 카지노도 요새 좋아요. 괜찮아요. 카지노 괜찮죠. 네, 롯데 관광은 철렁 한번 롯데 했지만 관광이 좀 이제 철렁했지만 재무적인 문제는 철렁했지만 거기도 사실은 좋다라고 보거든요.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면세도 호텔 신라 실적 좋아가지고 올해 기대한다 그러면서 주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호텔 신라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또 공항에서도 뭐 면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많이 싸게 해주고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몰려오면은 뭐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좋아지는 게 화장품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중국인들 들어오면 로컬 화장품들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 이미 다 수입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중국도 로컬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저도 몇 년 전부터 화장품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지금 국내 보시면 로드숍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돌면 있었고 저렇게 돌면 있었고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로드숍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직접 수출도 많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형 화장품사들보다는 그냥 국내 로컬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종목들 제가 볼 때 메이크업류들은 이미 클리오 같은 게 많이 갔지만 아무리 안 좋다 하고 기대치가 없다 해도 분명히 실적 면에서는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짧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과 여행은 확실히 중국인 단체 관광 들어온다는 시그널만 나오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면 관심이 다시 좀 오겠다. 이 관심이 다 다른 쪽에 쏠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이쪽도 여행이나 이런 소비도 분명히 큰 소비다. 짜잘한 소비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실적 면에서는 분명히 좋아지고 그 기대치가 조금 반영이 미리 됐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거지 시장이 또 다른 거에서 관심이 떨어지면 이쪽에 다시 관심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시는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뭐 전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올해 그래도 저 부장님의 원픽, 탑픽 어느 정도 한 뭐 서너 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업종별로 좀 섞어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다 많이 올라가지고 탑픽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거 사도 되나 뭐 싶을 정도로 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올해는 근데 사실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좀 섹터별로 좀 시세가 날 것 같아요. 올해 중반 정도를 만약에 조정이라고 본다라면은 좀 하이닉스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확실히 좀 삼성이 디스플레이 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 안에서 있는 종목들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네. 좋은 상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그 기업이 임상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나오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해당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보시면 비만 네. 관련해서 장난 아니잖아요. 위고비인가요? 위고비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설명이 네.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세상은 아니고 예쁘게 잘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몇 개 보여요. 그런 네. 종목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비만도 그렇지만 탈모 쪽들 하고 비만 쪽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안과 질환 쪽들 네. 이런 쪽들하고 항암제 이런 쪽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미용 뷰티 섹터 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을 좀 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좀 포스코 계열들은 계속 좀 꾸준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뭐 아시겠지만 그냥 뭐랄까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방에 죽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원전 네. 이런 쪽들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수출 얘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탄소 배출 줄이자고 전기차를 타는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탄소가 더 많이 나오네. 그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 연료를 쓰네. 네. 가스를 쓰네. 그죠? 뭐 기름을 떼네. 석탄을 떼네. 뭐지? 그죠? 전기차를 타는 것보다 그냥 타는 게 좀 난가? 오히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요. 그잖아요. 전기차를 타려고 친환경차를 타려고 하는데 더 배기가스가 그쵸, 많이 네.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감소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올해 1, 2, 3월 달에 주도주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 주도주들이 올해 다시 또 순환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못 올랐던 쪽에서는 당연히 경기가 회복된다라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앞으로 못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면 결국은 시장은 성장주에 계속 배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뭐 세린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1분기 실적이 보통 4월달, 5월달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닌 경우에 이게 파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벌써 1, 2, 3월달에 강력한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시세가 쭉쭉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기업들 좀 실적 보시고 매수하고자 싶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좀 많이 빠지게 되면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기대치 이상 올랐는데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4, 5월달 잘 지내시고 나면 여름 지나면서부터 또 그 다음에는 좋은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모두가 뭐 5월은 주식 팔고 떠나래더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이번엔 다르겠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보니까 5월은 항상 안 좋더라고요.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 2, 3월에 좀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 확보 해놓고 시장이 좀 트렌드가 바뀌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5월 잘 견디시길 바라면서 부장님, 이제 연말 바라보면서 이제 좀 부장님의 약간 탑픽들 좀 이제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